왜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이쪽 분야고 이쪽을 왜 집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우스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돼서 일단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면 회사는 한 50년 이상 됐고요. 사업장은 6개 이상 되어 있고 특허 한 350개 그리고 고객사는 120여 개 고객사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고 연구원들은 한 150명에서 한 200여 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설립일은 1970년대에 설립이 되었고요. 사원수는 전체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부분에 위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세운 신사옥이고요. 이쪽으로 안산에 있던 사업장, 용인에 있던 사업장, 오산에 있던 사업장을 통폐합해서 새롭게 건립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케미컬을 다루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 있어서 그쪽은 이 안녕동 쪽에서 화성본사 쪽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밸리 산단 쪽에 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있고요. 파주 쪽에 사업장이 있고 3Z라는 자회사와 APCT라는 자회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JT라고 하는 회사는 습식 반도체 세정장비 업체고요. 이 회사는 작년에 한국의 코스피에 해당되는 일본 동경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재무 내용은 일단 연결로는 한 5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로만 봤을 때는 2,70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로봇 관련된 부분이 한 34% 정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이 26%,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한 38%로 예전부터 이런 사업분들이 30%,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적당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에 상장한 이후 다행히도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우스가 왜 로봇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우스가 아직까지도 제가 로봇 이쪽 제로 관련된 사업을 맡고 5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고 제우스가 다른 나라에서 로봇을 들여와서 라벨만 바꿔서 로봇 판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로봇 사업에 처음 발을 디딘 거는 1997년으로 굉장히 좀 오래된 편입니다. 벌써 25년 이상 됐고요. 이때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그 업계에 그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일본에 있는 로봇을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업체가 이제 상표 세입기라는 회사고 지금은 이제 니덱 쪽에 그룹이 인수돼서 그쪽에 자회사로 있습니다만 그 회사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저희가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이다 보니까 서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일본 세입기, 상표 세입기도 굉장히 그 열심히 해서 마켓 쉐어를 굉장히 늘려왔고요. 뭐 예를 들면 3세대 글래스는 거의 턴키로 저희가 수주 받아서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도 이어져서 한국이 디스플레이 쪽 강국이다 보니까 더 나아선 대만, 중국 쪽도 표준으로 거의 채용되다시피 해서 지금은 판넬 디스플레이 로봇으로서는 마켓이 한 7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진공이라든지 증착 쪽, 특수공정 쪽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정도 저희를 통해서 이 회사 제품이 각 디스플레이 공정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97년도부터 로봇 인프라에 투자를 했고 저희 그 생산 서비스 관련된 인원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꿈은 저희 대표님 계속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명한 브룩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진공 로봇 사업권을 이양을 받고 저희가 그때부터 사실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거는 일본의 30대 그룹 안에 드는 엔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회사에 로봇 사업 부문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인수한 거는 아니고 고용 승계를 포함해서 인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 사내에는 일본 엔지니어들 포함해서 저희 젊은 엔지니어들과 같이 이런 쪽 로봇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아래 왼쪽에 있는 게 처음 저희가 진행했던 디스플레이 원판 글래스 반송용 로봇이고 2014년도에 인수한 브룩스 오토메이션 쪽 중공 로봇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는 저희 자체 브랜드와 저희 개발진들이 개발한 육축다관절, 스카라, 델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내에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오늘 발표 주제인 중소형 로봇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형 로봇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흥국 쪽의 소득 수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흥국 쪽도 요즘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평균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곳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현장에서의 작업자가 많이 부족하고 엔지니어가 많이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제품의 미세화 그리고 품질 확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시드국 쪽에 진출해서 제조를 하다 보면 품질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품질 문제가 생겨서 인건비보다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봇을 투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로봇 자동화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전에 전통적인 산업인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이쪽 같은 경우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런 공정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건비에 기대서 이렇게 신흥 쪽으로 진출했던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자동화될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인건비에서 그 신흥 쪽으로 옮겨 다니는 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재편 움직임에 따른 리쇼어링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진국 쪽으로 다시 공장 거점이 옮겨온다라고 하면 자동화는 당연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아마 조사 기관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들도 있고 보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보는 산업용 로봇 전체 시장은 예를 들면 올해 한 15조에서 한 20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소형 로봇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한 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중소형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페이로드를 가진 로봇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20kg 정도 이하급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협동 로봇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도 산업용 로봇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매년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 전체가 보통 5%에서 1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매년 성장률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저는 이런 중소형 산업용 로봇 시장 쪽은 20%에서 30% 정도의 고성장을 앞으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중소형 로봇들을 쓰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고 아마 대기업 쪽도 있을 거고 중소 중견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로 엔지니어들이 있고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자 중소 중견 기업들의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업 입장, 자동화를 로봇을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10,000개,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생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뭐 1,000개, 100개, 뭐 500개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잦은 모델 체인지라는 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요즘에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련된 생산 기술 엔지니어가 부족하다. 엔지니어를 뽑아도 2,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옮겨 다닐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잦은 모델 체인지를 하다 보면 또 컨베이어 설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 도입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에 로봇과 설비,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SI 하는 업체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숙련된 로봇 프로그래밍 엔지니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대기업에 공급하지 않는 일반 중소중기업 쪽을 대응하는 SI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은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숙련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디버깅 하는데 시간 쏟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중소형 산업용 로봇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좀 관심을 보고 있는 아이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이템은 그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전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유니크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측정 방법은 이제 거리와 각도,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보고 아직까지 그 측정 거리 범위는 한 20mm 정도 되는 거고 측정 각도는 뭐 2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접 센서의 구조 같은 경우는 센서를 발광을 하고 그걸 수강하는 각도를 이용을 해서 그걸 AI 모델로 경량화 AI 모델을 돌려서 그걸 거리를 산출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카메라 없이 그리고 조명이나 밝기 이런 것들 없이 간이 티칭만 해놓은 상태에서 정밀 티칭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비전으로 검출하기 힘든 이런 투명한 유리 글래스 재질의 것들도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움직여도 따라가서 추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픽앤플레이스 하는 부분들에 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굉장히 밝은 조명 하에서도 또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물체를 인식하고 픽앤플레이스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소개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가의 비전 카메라가 아니라 웹 카메라 2대를 이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방법이 이 가운데 있는 방식이고요. 2개의 카메라로 좌표계와 그 시각을 맞춰서 그 부분을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동작을 하다 보면 누적 공차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새롭게 지금 제안하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웹 카메라 2개를 이용해서 대상 물체의 위치 자세를 편차를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체의 위치 자세의 편차를 제로로 만드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틀어지거나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물체를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물과 손끝의 상대 위치, 자세를 그 정보에만 주목을 했고 카메라와 로봇의 좌표계를 고정밀 그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 없이 작업 중에 좌표계가 변화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보시면 요즘에 AMR이나 AGV 또는 대차를 통해서 로봇을 장착해서 물건을 픽앤플레이스 할 때도 계속 비전 문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결한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개의 웹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공간에서도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비전 카메라, 웹 카메라 2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대상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자세가 틀어져도 대상물이 틀어져도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웹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템은 그 2D 카메라를 활용해서 AI 기반으로 3D로 인식을 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고가의 훨씬 더 고정밀한 여러 가지 3D 카메라들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방법은 좀 코스트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유레카라는 곳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D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눈에도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전용 조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시회장에서 직접 시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대상물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도 2D 카메라를 이용해서 높낮이까지 인식을 해서 AI를 통해서 어떤 것부터 픽앤플레이스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치를 정렬하는 이런 기술들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는 과자대로, 뭐 라면은 라면대로, 물병은 물병대로 인식을 해서 그 위치에 가져다 놓는 이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컨베이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모바일 로봇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AGV, 뭐 AMR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AGV 또는 AMR에 장착해서 반송할 때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AMR 또는 AGV가 보통 배터리 전원이 24V 또는 48V로 구동을 하는데 일반 산업용 로봇은 220V의 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버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MR이나 AGV가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그 인버터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또 확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단점도 있었죠. 그리고 전력 효율도 떨어지고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협동 로봇 업체들은 48V 또는 24V의 배터리 전원을 그대로 로봇 제어기 쪽으로 물려서 로봇을 24V 또는 48V로 구동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48V 또는 24V의 전원으로 로봇 구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컨트롤러를 그 갤럭시 폴드 펼쳐놓은 정도 크기 정도의 공간만 활용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 거를 넣어서 그 PC적인 기능은 AMR에서 그냥 관제해서 저희 로봇까지 구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대형 고객사에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채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 PC를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릴레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AMR 쪽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로봇을 안전 기능까지도 구현하는 이런 맞춤형 로봇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시회 이번 3층에 10월에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커스텀 로봇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4축부터 6축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페이로드도 15kg에서 30kg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협동 로봇가 30kg 정도 되면 굉장히 로봇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AMR에 탑재해서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컨트롤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 폴드 8,000원 정도 사이즈의 작은 컨트롤러 가지고 구동이 된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리고 1028-2 인증도 센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통합 제어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좀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받고 수주받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로 그 중소 중견 기업들의 자동화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오늘 좀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정규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페이로드 5kg에서 7kg 정도 되는 수직 다관절 로봇, 스카라 로봇, 델타 로봇 그리고 좀 대형 델타 로봇도 개발을 해서 한 1600 평면 1600까지도 대응 가능한 대형 델타 로봇까지 아래에 있는 제어기와 펜던트 모든 게 저희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제어기와 하나의 펜던트로 모든 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들어있는 그 드라이버 그리고 드라이버를 구동하는 펌웨어, 뭐 회로 이런 것까지 저희 자체 기술로 설계되어 있고요. 제어기에 들어가 있는 키네매틱스까지 저희 거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모션을 자재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그 맞춤형 로봇 중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관절도 2축부터 8축까지 자유제재로 결합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고 그게 여기 보여드리는 이 로봇 4축짜리 2개 있는 게 저희 제어기 하나로 8축, 총 8축 제어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협동운전이라는 건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좀 느려지고
더 가까이 가면 멈추고 조금 멀어지면 느려졌다가 완전히 벗어나면 다시 빨라지는. 그래서 계속 느린 것보다는 오히려 생산성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안전도 이게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 협동 운전 방식은 충돌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충돌 전에 항상 빠르게 움직이다 충돌 전에 느리게 또는 멈추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앰프가 내장된 저전압 모터입니다. 그래서 48V로 구동되는 저전압 모터고요. AMR 쪽에 로봇만 가지고 구성할 경우도 있겠지만 직계와 연동해서 쓸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엔 별도 인버터 필요 없이 모터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100W부터 750W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구현한 영상이 다음 영상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런 모션을 같이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은 주행축과 로봇을 하나의 로봇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7축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주행축에 달려있는 저 모터는 저희 제로 모터, 앰프 내장형 모터를 채용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제어기 하나로 직기어축과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이러한 판토마임을 하는 것과 같은 유연한 7축 모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업체들한테 이런 그 맞춤형 로봇들을 제안을 해서 여러 수주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10대, 20대 정도의 규모라도 저희는 얼마든지 제안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고요.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그 100% 한국 기업입니다. 여러 오랜 준비 기간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5년 동안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97년도부터 납품했던 로봇가 한 2만여 대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필드 엔지니어가 한 100명, 자사 직원만 1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로봇에 맞춰서 설비를 설계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원하시면 그 설비 사이즈에 로봇을 맞춰드리는 걸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